안녕하세요. 김범준 선생님입니다. 자, 드디어 2026학년도 수능 대비 김범준 모의고사 출판되었습니다. 자, 내가 제목을 모든 감각을 동원한 총력질주라 써놨는데 뭐 감각적인 모의고사냐?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경험에 근거한 감각이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 내용을 이제 완벽하게 숙지했다. 라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발상의 근거들이 다 생기게 돼 있죠. 자, 그런 뜻입니다. 자, 간단하게 모의고사 그 교재 및 그 강의에 대한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커리큘럼에 이제 완성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내 이름을 걸고 모의고사를 냈잖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야, 이거 김범준 색깔 너무 진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수업을 해오긴 했지만 결국은 교과서 내용을 설명해왔던 거죠. 그리고 이 교과서 내용을 어떻게 문제에 적용시킬 것인가. 결국 그 얘기를 해왔던 거거든. 그쵸?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수능 문제를 풀었을 때 받는 느낌은 뭐냐면은 항상 매해마다 느끼는 건데 꼭 생소한 문제가 한두 개는 꼭 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처음 읽을 때, 뭔 말이지?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문장을 잘 해석해 보시면 결국 한꺼풀 딱 벗겨낸다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나면은 이거 교과서에 어느 단원에 어떤 주제를 물어본 거구나. 그래서 그냥 풀이가 그냥 쑥 진행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발상 뭐 이런 게 들어간다기보다는 문제 해석 능력, 결국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자, 그다음부터는 교과서 내용대로 쭉 풀리는 거거든.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수능이라는 거는 결국 그치?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걸 교과 내용대로 어떻게 교과 내용 내로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자, 거기에 대한 얘기였어.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문제를 구성을 했어요. 최대한 나의 색깔을 빼자.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들이 있겠죠. 그치? 그리고 나만의 아주 독특한 풀이 방법도 있곤 한데, 자, 그런 것보다도 결국 수능이라는 건 교과서 내용대로 다 풀리게 돼 있거든. 그치? 물론 수학적인 해석 능력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학생들이 느낄 때 가장 수능스러운 문제, 가장 실전적인 모의고사, 자, 이런 거를 제작하려고 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모의고사니까 내가 만든 걸 안 넣을 수는 없지만 당연히 넣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이제 나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제작한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외부에서 내가 구입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구입한 문항들을 보면은 몇몇 문제들은 야, 나 같으면 이런 문제 안 만들었을 것 같은데 라는 문항들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못 만들었을 것 같은데 이런 문항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항들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좋을 때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내 편견을 가지지 않고 이게 수능 문제와 유사성이 있다면 그 수능에 출제될 것 같다면은 빠짐없이 다 수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김범준 모의고사라고 해서 김범준의 색깔을 공부하겠다. 자, 이런 모의고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수능 공부를 한다는 취지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스타팅 블록부터 우리가 정확한 교과서 개념을 배워왔죠? 그치? 자,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적용할 것인가? 자, 그 적용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볼 때 여러분들이 그 시험 순간에 몰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막판 스퍼트가 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결국에는 생소함이었잖아? 그치? 그 생소함을 어떻게 익숙함으로 끌고 갈 것인가? 연습이 되는, 자, 그런 모의고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교재랑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교재 자체는 엑기스 문항들로 좀 선별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2019년부터 모의고사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재종반 처음 왔을 때 첫 해거든. 그때는 거의 뭐 나 혼자 만들었겠죠. 그래서 1년에 총 출판된 게 보니까 3회 출제했더라고. 근데 그 다음엔 7회, 그 다음에는 16회 이러면서 이제 점점 수를 늘려가서 자, 올해는 이제 17회를 이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현장에서. 자, 근데 그 인강에서는 출시 일정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고려를 했을 때 17일 다 출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여기는 내가 이제 시즌 1 4회, 시즌 2 4회라고만 써놨지만은 이거는 좀 일정을 말씀드리면 시즌 1은 이번에 출판이 되는 거고요. 시즌 2는 언제냐면은 이거는 시즌 2는 9월 중순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9편 끝나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은 다 반영을 해가지고 좀 출판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진행하는 현장에서 단과에서 제공하는 내 모의고사 17회 중에서 어떤 메시지가 있는 문항들 위주로 선별을 해서 재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강용으로 좀 출판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우수 문항을 뽑았다 뭐 이런 거는 아니야. 어차피 내가 내 모의고사에 집어넣었을 때는 현장에서 그 진행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우수 문항 위주로 만들었겠죠. 그래서 우수 문항만 뽑았다 이런 것보다는 출제 난이도라든지 아니면 정답률, 그 다음에 출제 소재, 그 단원간에 대해서 나는 쏠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가지고 자 인강용으로 다시 재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이널을 배제하더라도 8회 안에 고교 과정의 전범위의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수원, 그치, 수투, 미적. 그래서 전범위 내용을 두루두루 8회 안에, 그러니까 그 240문제 안에 다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쏠림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미분 활용으로 다 갔어 수투. 근데 뭐 여기도 방정식, 두 번째 회차도 방정식, 8회 중에 막 6회차 막 방정식 들어있고 부등식 연습은 부족하고 그렇게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모든 그 소재를 갖다가 한 번씩은 다 터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유의미한 문항들로 터치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함수의 극한에서도 어려운 게 하나 나올 수가 있잖아. 그렇지. 그럼 어떤 회차에 또 들어가 있겠죠. 그치?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범위 테마에 대해서 한 번씩은 무조건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난이도도 다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어떤 파트는 방정식이 쉬웠다면 어떤 파트에서 방정식이 조금 어렵게 뭐 이런 식으로 다 출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8회를 다 마치고 나면 굉장히 완성도 있게 그래도 전범위를 한번 싹 살펴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신경을 썼냐면요. 특히 나는 올해 6월을 보면서 그동안 풀었던 문제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거든. 뭐냐면요. 공통이 일단 너무 쉬웠어. 공통이 너무 쉬워가지고 뭐야 이걸로 변별이 되나? 근데 변별이 되더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회차도 분명히 있을 것이며, 자, 그 다음에 뭐 미적분은 조금 까다로웠죠. 그치? 뭐 그런 회차도 있을 것이며, 아니면은 수능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차는 특별하게 킬러는 없어. 그래서 킬러는 없는데 모든 문항들이 약간씩 힘이 들어가 있는 거 있지. 예를 들어서 11번에 나올 만한 계산 길이가 아닌데 거기서부터 계산이 살짝 길어가지고 학생들 막 멘탈을 흔들어 놓는다든지, 자, 그런 시험도 있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시험 회차마다 성격이 약간씩은 다 달라요. 그래서 일부러 좀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많은 회의를 거쳤어요. 그러니까 6월 달에 맞춰서 조금 그런 방향으로 문제지를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나는 수험생이라면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할 수 있게, 자, 그렇게 출판을 하자. 그 부분은 나의 입김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다양한 성격의 시험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요 8회라는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득점을 얻을 수 있도록 충분히 신경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수능 시험이 가지고 있는 생소함은 무조건 섞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 그래서 학생들이 뭐 작년까지 이제 평으로는 그래도 수능 공부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 뭐 수능 보고 나니까 뭐 본못 푸는 거 같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난 기분 좋게도.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확통하고 이제 미적까지만 제작을 했고 기하 문제는 제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맞추기 위한 용도로 일부 문제가 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확통하고 이제 미적분만 좀 제작을 했어요. 이 부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도저히 거기까지는 좀 여러 개 닿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제작하기로 한 문항들에 대해서 좀 퀄리티를 높이는 방향으로 좀 계획을 잡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어쨌든 다 풀고 나면은 강의를 듣겠죠? 그치? 근데 이제 강의가 꼭 필수냐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 일단 내가 뭐 96점, 100점 언저리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다라는 친구들은 일단은 100점의 확률이 높겠죠? 그치? 자, 그 친구들은 내가 볼 때는 뭐 내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다른 좋은 모의고사들도 있으니까 다양하게 좀 많이 풀어보시는 걸 좀 권장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오래 걸렸거나 틀린 문항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친구들은. 자, 그런데 100분을 재고 풀었는데 92점 정도 이하가 나온다라는 거는 그래도 빈틈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얘기거든. 그치? 다만 이 시험지에서 틀린 문항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또 오래 걸렸기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한 걸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친구들은 적어도 내가 해설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문항 좀 해설 강의를 빠른 속도로라도 한번 쫙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놓칠 만한 것도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리면서 갈 거고, 다만 여기 뭐 내가 교과 개념과 함께 소개를 한다고 했는데 개념 설명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개념은 굉장히 빠르게 칠 겁니다. 다만 이 개념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갈 거고,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스타팅 블록에서 어떤 부분에서 했다라는 것까지 뭐 어떤 부분에 강의를 참조해라 까지 말씀을 드리는 문제도 간혹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자,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맞췄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완벽한 방향으로 맞추지 못한 문항들도 있거든. 근데 학생들이 이제 그런 거를 간과하다 보면은 현장에서는 오히려 틀릴 수도 있는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꼼꼼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 강의를 들어온 친구들은 아시겠지만은 선생은 기본적으로 이해시키는 건 당연한 영역이라고 생각해. 강사에. 나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거의 뭐 김범준스럽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풀이는 당연하게 난 떠올릴 수 있다 정도까지 나는 수업을 좀 하는 게 목표야. 그러려면은 당연히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는가. 특히 도형 문제 같은 거 보면은 사실 결과론적인 해설도, 뭐 해설지 같은 거 보면 그렇거든. 그냥 이걸 그으니까 결국 이렇게 되더라. 아니, 그걸 누가 몰라요. 그걸 이해를 못 합니까, 우리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왜 이걸 그어야 되냐고. 그치? 아니, 갑자기 식을 왜 이렇게 조작을 해야 되냐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근거 있게 난 다 설명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 그 풀이를, 그치? 시험 시간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게 내 목표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그 강의를 통해서 얻어가는 거는 스타팅 블록만큼 난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92점 이하는 좀 빠르게라도 좀 들어보시면 좋겠고, 본인이 한 80점 정도 이하다. 그러면은 빠르게 듣는 것도 비추. 그냥 천천히. 그치? 자, 많이 안 풀어도 좋아요. 10월 달에 가서 좀 더 풀면 되잖아. 그치? 지금은 여전히 공부하는 시점이에요. 꼼꼼하게. 본인의 놓쳤던 부분들, 내지는 빈틈 있는 부분을 메워가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완성도를 높이는 쪽으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단순하게 해설 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왜 해야 되는가? 그래서 사고의 깊이를 더 깊게 만들어주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시험 현장에서는요, 계산을 빨리 한다고 문제 빨리 푸는 게 아니죠. 그치? 이 문제풀이가,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야 되지를 빨리 방향을 잡는 거. 그게 사실 문제풀이 속도를 늘려주는 거지. 계산이라는 건 내가 볼 땐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 그러니까 계산이란 건 틀리지 않게 꼼꼼하게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고, 자, 이 문제풀이의 방향을 빨리 잡는 거. 그게 난 수학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장을 딱 읽으면서, 이 문장이 무슨 뜻이고, 어떤 조건이 나왔을 때, 이 조건을 필요 충분 조건으로 해석해서 완벽하게 풀 것인지, 아니면 올해 6월 28번처럼 필요 조건만으로 문제가 풀리는 것인지에 대한 상황 판단도 빨리 되고, 되겠지? 또 필충으로 풀어야 된다면은 반드시 그 반대 상황이 안 된다는 것까지 다 고려하면서 푸는, 자, 그런 습관을 들이도록 좀 해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들이 꼭 그 부분까지 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겠죠? 자, 요 정도로 해서 내 교재하고 강의에 대한 소개는 좀 마치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스타팅 블록부터 달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스포트를 할 때죠. 그치? 자, 이 시기는요, 특히 현역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급속도로 점수가 올라가는 시기이기도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부터 공부를 해왔단 말이야. 쭉 공부를 해와요. 그래서 뭐 허들링도 막 보고 막 그랬어요. 뭐 기출문제도 다 풀고. 그런데도 내가 실력이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정작 시험장에서 점수는 많이 안 올라가고, 그런 경험을 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완벽하게 자기 있게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실 뭐 학생들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뭐 김범준 생각나서 풀었다. 에이, 사실 시험장에서 맞추는 문제 그렇지 않죠. 뭐 갑자기 뭐 선생님이 왜 떠올라요? 갑자기 그거 문제 읽으면서 나한테는 이 풀이가 너무 당연하니까 자연스럽게 떠올라서 푼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거라는 건 결국 반복을 통해서 익숙해져 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있게 되는 거고, 지금이 딱 그럴 만한 시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계속 완성도를 높이는 공부를 하라라는 말씀을 드렸죠. 내 강의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 강의 또한 나는 퀄리티가 떨어지면 일단 안 찍어요. 그래서 어쨌든
나는 무조건 완성도가 높아야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시험장에서 그게 터질 거라고 생각하거든. 많은 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지금 1등급 하위권이나 2등급, 3등급에 머물러 있는 친구들은 9월 말까지도 개념에 대한 완성도,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장악도를 높이는 그런 공부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개념에 대해서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자, 9월 말까지는 여러분들 충분히 난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 10월 달 가서 이제 45일 정도는 그때는 정말 이제 양치기 시점이 되겠죠. 그리고 그때도 정말 주사위는 던져진 게 아니거든. 그치? 끝까지 성적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면요, 망했다 생각이 들지 않게 될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내신 시험이라든지 선생님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거든. 내신 시험이라든지 막 이런 걸 봤을 때 뭐 수학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과목인데 풀다가 이 시험 망했다 이럴 때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딴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런데 공부가 제대로 돼 있는 과목에 대해서는 설령 안 풀리는 문제가 있더라도 그런 생각이 잘 안 듭니다. 완전히 이 시험에 몰입해 버릴 수 있고요. 그치?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수학이라 치면은 30문제가 있어. 28문제를 와 가볍게 풀었어. 그리고 나서 2문제가 시간이 남았는데 잘 안 풀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몰입해서 다른 생각이 들지 않고 어떻게든 풀리겠지. 결국 이 명제를 차분하게 해석하고 이 조건을 수학적인 용어로 어떻게 잘 바꿔보고, 그치? 그런 차분한 생각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절대 망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거든. 되겠지? 자,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몰입의 순간. 시험장에서 몰입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난 뚫어낼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다 배운 것들이거든. 결국엔 교과서 내용으로 풀릴 거거든. 알겠지? 자, 그래서 끝까지 깊이 있는 사고를 하시고요. 내가 여러분한테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나도 확신하고 그 방향으로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입시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